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는 정보, 전략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도건설 유보라TV와 함께 부동산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이 내 집 마련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이 청약, 대출, 계약 전부 생소한 여러분들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니, 청약이란 대체 뭘까요? 다들 청약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은 쉽게 말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주인을 미리 뽑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이 청약에 열광할까요? 이 청약은 콘서트 티켓과 같거든요. 미리 언제부터 예매를 시작하는지, 콘서트장의 자리 배치는 어떤지, 할인되는 카드는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보잖아요. 사실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약이라는 게 크게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공급은 모든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가점제가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첫집 사는 사람, 아이 많은 집처럼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한테 청약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콘서트로 예를 들면요, 이 팬클럽들은 먼저 선 예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은 특별 공급을 통해서 경쟁을 조금 줄여주는 거죠. 그 예시로 작년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특별 공급, 그러니까 특공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7월이죠. 최고 173대 1의 경쟁률로 전세대 1순위 마감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요.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공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특공 경쟁률은 3.9대 1이었습니다. 일반 공급에 비해서 훨씬 경쟁률이 낮았던 거죠. 프리미엄 상가 시간과 함께 공급된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가 첫 적용되면서 많은 청약 통장이 몰렸지만 특별 공급을 노리신 분들은 낮은 경쟁률로 좋은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청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신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분양 중인 아파트를 고르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고 끝입니다.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로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회원가입할 때는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청약 공고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특별 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정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 분양받고 싶은 주택의 청약일에 맞춰서 청약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점 계산이나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당첨 여부를 확인하면 청약 신청 끝! 다들 청약 통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청약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청약 통장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필수품입니다. 일반형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기존 여러 종류의 청약 통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진 통장입니다. 만 14세부터는 청약 통장 가점을 인정해 주니까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자격을 얻고 가점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요. 금리가 조금 더 높고요. 이자 소득에 세금도 안 붙는 청년 전용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가 있는데 조건만 되면 이 통장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당첨에도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의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을 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단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더 높은데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영주택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당첨자를 뽑아요.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최대 70%까지 가점제로 뽑고요. 나머지는 추첨제로 뽑습니다. 가점제는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다른 기준의 가점과 합산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거죠.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에 청약을 응모하시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대출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집을 구할 때 온전히 내 돈으로 구매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대출일 텐데요.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를 구할 때, 다른 하나는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입니다. 그럼 먼저 전세 얻을 때 꼭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겠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순자산 가액이 3억 3,700만 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 이내에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고 연장 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니까 청년 대출 상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혼부부 대출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까지 순자산 가액도 3억 3,7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에게 이것도 똑같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례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조건이 좀 좋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셨으면 이 대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매매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맞춤형 청년 금융 지원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시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시고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되셨을 경우에 이 대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거나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에 순자산은 4억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 6억 이하의 주택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주택가격 6억 이하인 경우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지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 최대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의 70%를 대출을 해주는데요. 생애 최초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80%까지, 한도는 5억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까지 가능하니까요. 조건이 가장 좋죠. 이자도 저렴하니까 요즘 우리 아이 때문에 집 샀다 이런 말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대출 때문입니다. 이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대출을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뭘 체크해야 될까요?
대출 신청 시에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인데요. 보통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 정도는 기본 세트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더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 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소득 및 신용점수가 미달되거나 주택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그리고 서류 미비 또는 오류 등이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계인 계약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전월세 계약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뭘 확인해야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돈이 걸린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걸 보면 집주인이 누군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등기, 이 네 가지가 있다면 가능하면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집주인이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 싸다고 월세를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근저당이 등기부 등본에 있다면 전세는 조금 조심,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계약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가급적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집을 추천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약할 때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랑 실제 말한 금액이 똑같은지 꼭 비교해 보시고요. 또 중요한 게 특약사항이죠.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세탁기는 있는지,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고장났을 때 누가 고치는지, 이런 거 말이죠. 꼼꼼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꼭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분쟁 없이 깔끔하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알아두면 내 집, 내 돈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인데요.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 번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쉽지만 집을 좀 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 이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가지만 잘 해두시면요,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나 이 집에서 산다 라고 이제 모두에게 공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종의 날짜 인증 같은 건데 주민센터나 등기소 가면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하시고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하셔야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시면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전세일 경우에는요, 허그, HF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요,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만약에 그 만기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시면요, 가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관련한 이슈가 많았죠. 이 보증보험, 이 근저당이 많거나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자, 집주인 신용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체결 전에 꼭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가입되는 집으로 전세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대리인 계약 시 이 위임장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문자나 이런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요 보증금을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즘은 계좌번호와 이름을 정말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모임통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주인 이름처럼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이름을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요. 소유주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하시거나 기타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이 이름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기부 등본, 잔금 치르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출력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 계약할 때는 대출이 없는 집이었는데 내가 잔금 치르기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몰랐다가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잔금 전에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면요. 청약통장과 청약홈으로 내 집 마련 시작하기. 자, 대출,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으로 현명하게 자금 마련하기. 계약,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금계좌 명의 확인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 보증금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부동산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